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썸네일 다들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환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환상이에요. 물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훨씬 더 많죠.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도 학원이나 그 외에 도움만 잘 받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안녕하세요. 별린수학 박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썸네일 다들 보고 오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답은 나와 있어요. 자기주도 학습 환상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환상이에요. 물론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바라시는 거죠. 좀 더 말씀드릴게요. 학과 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학은 진도를 나가는 거죠. 습은 문제를 통해서 구멍을 메우는 단계죠. 이때 문제집은 응용 문제집도 되고 심화 문제집도 돼요. 무엇을 통해서든 구멍을 메우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걸 자기주도 학습이에요.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이게 여기 있는 극소수 애들만 가능하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갈게요. 무슨 얘기냐면 매년 서울대랑 전국의대에 어떤 지역 출신들이 많냐라는 걸 매번 조사하죠. 아실 분도 아시겠지만 60%가 서울 경기 수도권이에요. 심지어 20%는 서울 강남 3구, 즉 강남구, 송파구, 서초구예요. 이건 올해 자료고 매년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요. 이 얘기를 들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있죠. 대치동에서만 학원을 계속 돌리고 제대로 활용하고 그렇게만 해도 스카이 중에서 최소 못해도 KY는 간다, 고대 연대를 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만큼 학원 인프라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학원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봐서 하는 애들 굉장히 드물어요. 물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정도 올라가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대학을 가야 되는데 자기 발등이 불 떨어진 거야. 근데 그때는 자기주도 학습이 아니죠. 그 전에 초등인데 중등 때 자기 스스로 이 파트가 약해서 이거 듣고 싶어요, 저거 듣고 싶어요 하는 애들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다 부모님들 따라가요. 근데 부모님들이 가라는 대로 잘만 따라가도 여기는 간다 이거예요. 너무 여기를 맞춰서 안 되는 애들인데 애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가끔씩 답답한 게 뭐냐면 대충에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두 분 다 의사시고 두 분 다 변호사시고 이런 분들 많으시군요. 공부를 잘 하셨어요. 제 남편이든 제 아내든 그렇게까지 하라 안 해도 스스로 했는데 왜 우리 애내릴까요? 그건 부모님이 잘하신 거예요. 애초부터 스스로 공부하고 계획 세고 이런 거를 잘 했던 사람들이야.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든 엄마 아빠 따라가라. 근데 잘 안 되니까 부모님도 애한테 뭐라 하지. 이게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리고 이런 통계치 말고도 경험담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양력 보시면 M5 학원을 다녔죠. 그 학원이 대치동에서 처음으로 의치대학원을 만드는 곳이에요. 처음으로 그런 컨셉이 생기니까 대치동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이 다 몰린 거예요. 그 당시에 그런 학원 컨셉이 없었으니까. 제가 그때 들어가서 애들 수업을 했는데 정말 잘해요. 초육과 중1인데 미적까지 다 뗐어. 그것도 심지어 잘해. 그러면 성적이 굉장히 좋으니까 이게 다 될 거라고 생각되시죠? 아니에요. 어떤 이유였냐면 애들한테 숙제를 냈는데 숙제를 가져오면 1번 풀 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서 두 번째 줄이 반드시 필요한 풀이 과정이야. 근데 이 부분이 없고 여기서 바로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머리 좋은 애들이니까 이런 거 머릿속 풀겠지. 처음에 넘어가. 근데 이게 계속 나와.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뭔가 이상한 부분이 생기더라고. 너 이 부분 걔는 또 모르는데 어떻게 넘어갔니? 어떤 도움을 받았니? 뻔하죠. 답지풀이법을 그대로 베낀 거야. 답지풀이법이 상세한 경우도 있지만 상세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요. 그대로 베끼고 심지어 다 쓰기 귀찮으니까 몇 줄 생각하고 쓴 거야. 그러니까 다시 물어봐도 이 중간 징검다리가 어떤지를 당연히 질문해도 모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답지를 거뒀어요. 근데 이런 일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번엔 또 뭐지 싶었더니 애들이 화장실을 자주 가기도 하고 한번 갔다가 굉장히 오래 있다가 오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갑자기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다 풀려버려. 저한테 주변 애들이 제보가 들어왔는데 쌤 제 밖에 나가서 폰으로 풀이가 알아와요. 제가 왜 의아했냐면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폰으로 답지를 검색해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저희가 문제 만들어낸 거예요. 시중에 없는 문제야. 야, 그걸 시험 문제를 냈는데 어떻게 알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당시 환모라고 있죠. 찍어서 올리면 그걸 이제 빅데이터 통해서 풀이가 좀 튀어나오거나 전담한 쌤들이 풀이식을 써가지고 올려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얘가 잠깐 환시간 동안 그 풀이법을 다 외우고 그대로 베끼고 앉아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또 폰을 거뒀죠. 저도 처음 다 믿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근데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게 상위권의 애들이었어. 자동적으로 이게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자기가 하기 싫든 이유가 됐든 간에 그냥 시간만 때우고 쌤한테 숙제 검사 확인만 맡으면 되겠지. 너무하는 거야. 스스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성적이 좋다 하더라도 자기주도 학습이 무조건 되는 건 아니에요.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더라도 따라가기만 해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 대신에 도움을 잘 받아야죠. 현실을 인정하시고 어떤 도움을 통해서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것만 제대로 가이드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학습할 때 어떤 도움을 줄지에 대해서
팁을 드릴게요. 우선 자기주도 학습이 잘 안 된다는 가정하에 학과 수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큰 틀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진도, 처음 진도 뺄 때는 무조건 판수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개별 맞춤 수업과 판수 수업으로 진도를 뺐을 때 개별 맞춤 수업으로 진도를 빼게 되면 좋은 점이 있어요. 아이 페이스에 맞춰줘요. 잘하는 애들은 속도를 더 빨리 해줄 수 있고 느린 애들은 속도 느리게 맞춰줄 수 있고. 근데 이래나 저래나 안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개별 맞춤 수업은 소수 정예 수업이에요. 나중에 애들이 점점 선생님과 친해져요. 애들이 슬슬 선생님과 협상을 해요. 처음에는 첫 수업이니까 애들이 열심히 배우죠. 근데 그날따라 애가 좀 많이 피곤한 거야. 쌤, 오늘 제가 체육 수업이 힘들었는데 오늘은 이 정도만 해도 안 될까요?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좀 더 해요. 선생님도 한두 달 지나고 친화력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 오늘은 이것만 가자 하고 다음 넘어가잖아요. 애들 한 번 그러면 계속 협상을 해요. 그러다 보면 진도는 점점 늦어지죠. 개별 맞춤 수업을 진도 빼신 분들은 아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판수 수업은 그런 거 없죠. 하루에 무조건 이거 나가야 되고 한 달 끝나면 시험 봐야 되고 딱 정해져 있어요. 단점 뭐냐면 중간중간에 구멍을 못 메우죠. 구멍이 있든 없든 단체로 으쌰으쌰 하는 거예요. 근데 진도는 일단 한 번에 빼셔야 됩니다. 진도를 빼고 나면 방금 말씀드린 구멍이 애들마다 다 달라요. A라는 학생은 1단원에서 구멍이 있고 B라는 학생은 2단에는 구멍이 있고 C라는 학생은 1단원, 2단원 다 구멍이 있어. 이런 상태에서 문제집 풀이를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 되는데 그때는 개별 맞춤 수업을 하셔야 됩니다. 애들마다 구멍이 다 다른데 판서 수업을 간다? 이런 수업도 실제 있어요. 보통 심화 수업이나 응용 수업이라는 타이틀 달고 소위 말하는 킬러 문제만 푸는 그런 수업들이 있거든요. 근데 상태가 다 다른 애들 됐고 한 교실 안에서 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서는 일단 수업을 다 들어야 되니까 앞에서 선생님이 1번을 수업하고 있어. 그럼 누군 들을 필요 없죠? B라는 학생 들을 필요 없어요. 걔는 오히려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게 시간 낭비야. 차라리 그 시간에 딴 거 푸는 게 낫지. 그리고 2번을 수업한다. 그럼 누가 필요 없죠? A라는 학생도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딴 거 푸는 게 낫지. 얘는 필요하지만. 자기가 필요한 부분을 메워야 되는 이 시간에 자기는 다 알고 있는 거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돼. 그리고 가끔씩 그런 애들 있어요. 1번 문제 푸는데 얘는 딴 문제 풀고 있어. 이런 수업은 판수로 가면 대부분 소수정이에요. 한 교실에 사람이 몇 명 없어. 그 상황에서 쌤이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누군가 다른 문제 풀고 있다? 그럼 쌤 또 그걸 뭐라 해요? 너 내 수업 왜 안 듣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럼 또 애와 트러블 생기죠. 서로 좋진 않아요. 각자 맞춤 수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여기서 한 단계 더 팁을 드리자면 선행 한에서는 판수 수업에 대한 도움을 받을 때 강사분들의 강의력은 중간 정도면 됩니다. 선행은 고등과정 전문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등 하시다가 고등 올라가는 애들 붙잡아야 되니까 까는 수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강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거나 낮거나 그런 게 딱히 없어요. 비슷비슷해요. 반대로 진짜 고등 과정을 하시는 고등 전문 학원들의 쌤들은 각자 자기만의 독특한 스킬들이 다 있어. 그래서 고등 올라가면 쌤들 스킬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쌤 수업 듣고 이 쌤 수업 들어도 좋아요. 근데 선행할 때는 그렇지 않으니까 강의력이 중간만 돼도 판수업 따라가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통수학 1을 판수업 깔았다가 우리 애가 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또 공통수학 1의 다른 선생님 판수업 듣는다? 이건 진짜 의미 없어요. 선행학원들은 쌤들이 암만 유명하다 해봤자 거기라니까. 왜? 고등 전문 쌤들 아니야. 현재 뛰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이걸 따지고 있는 게 무의미하다니까. 차라리 그 시간에 이거 하시면 낫습니다. 개별 맞춤 수업은 반대요. 개별 맞춤 수업은 강의력이 최상이어야 돼요. 개별 맞춤 수업은 애들이 어디서 질문 나올지 몰라요. 저도 지금 모의고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저희 학원 또 무학년이다 보니까 한쪽 구석에서는 고3이 6월 모의고사 킬러 문제를 묻고 있고 한쪽에서는 중학교 3학년이 중학교 3-1 블랙라벨 문제를 묻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3학년 쌤 비단기 문제를 묻고 있고 다 다양해요. 근데 그런 걸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바로바로 쳐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게 이 수업이에요. 판수 수업과 개별 맞춤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데가 많죠. 거기서 잘 보시면 여기에만 집중하시고 여기엔 집중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구멍을 채워서 실제 실력 키우지 이 학원 좋냐 저 학원 좋냐 계속 이것만 붙잡고 해서봤자 배울 게 딱히 없어. 차라리 그 시간에 빨리 돌리고 나서 빨리 개별 맞춤 수업 통해서 애들 구멍을 메워야 되는데 실제 판수 수업과 개별 맞춤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선행학원에서는 개별 맞춤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강의력이 최상 1, 2는 없어요. 대부분 여기 실제 정식 강사가 아니 대학 조교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구멍 메워서 실력 올려야 되는 그 수업에 강의력이 좋다고 하는 그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차이 안 나는 여기에 대부분 집중하고 계시고 구멍 메꾸는 이 수업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판수 수업 위주로 했었죠. 근데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스스로 알게 된 거예요. 여길 채우는 게 진짜 실력 늘리는 거구나.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진도 수업은 일반 강사분들을 채우고 여기를 제가 직접 수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저희 학원에 있는 모의고사반이에요. 이 반이 진도반이고. 그래서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아이들이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자기 걸로 만드는 애들은 극히 드물다. 근데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된다고 해서 성적이 나쁘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아도 학원이나 그 외에 도움만 잘 받아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도움을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진도 뺄 때는 반드시 어떻게? 탄수로 가시고 구멍 메울 때는 어떻게? 개별 맞춤 수업 하시고. 근데 그럴 때 필요한 쌤들은 선행에 한해서는 강의력 중간인 쌤들이 맡아도 돼요. 왜?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실력을 늘려야 되는 맞춤 수업 때는 반드시 강의력이 좋은 쌤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실력이 늘어납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 자기주도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제대로 하는 애들은 그렇게 드물어요. 물론 하면 제일 좋지.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수도권 또는 서울 강남 3구에서 대부분 스카이나 의대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걔는 다 자기주도 학습을 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학원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도움을 잘 받으니까 되는데 그 도움은 이렇게 하시라는 걸 오늘 제가 팁을 드렸어요. 혹여나 이런 학원 시스템이 아니다 하더라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구축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진도반은 일반 대학생들한테 배우셔도 돼요. 근데 이 부분만큼은 정말 신경 쓰셔야 된다. 왜? 여기서 실력이 다 올라가니까. 다음 시간에는 공부를 할 때 암기냐 이해냐에 대해서 서로 주장 한번 다르죠. 제가 수학에 한해서는 딱 정답 말씀드릴게요. 그런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도 힘이 필요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